그러니까 그 청와군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 강력하게 계속 그 이유를 다 대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냈는데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토론 없이 밑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어보고 이걸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아니 이렇게 올라오면 최강욱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변영자 선생님이 여기다 쓰셨는데 벽창호라고. 벽창호야.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자기식으로 해. 다 듣고 자기식으로 해. 그럼 뭐하러 들어? 그냥 자기식으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뜻이 같은 사람만 주변에 모아놓고 있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황당무계하지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그 말해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가장 잘한 게 누구라고? 앙겔라 메르켈이야. 그 16명의 빡센 장관들을 놓고 원 보이스가 나도록 다 내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내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은 정부가 같이 가는 거잖아. 한 팀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팀 멤버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토론을 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 메르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자기 총리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다 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맞게 하는 거야. 국민의 뜻에 맞게. 그러나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땐 국민을 설득해야 돼. 누가? 메르켈 총리가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그거야. 그래서 문재인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자, 그래 놓고 최강욱의 말을 안 들은 것을 민정수석실 멤버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내면서 식사하면서 윤석열 임용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말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예, 예. 그건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저희 아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시점이 그 자리에서 언젠가요? 그때가 이제 조국 수사가 됐을 때인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러니까 장관을 오래 못하고 퇴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렇군요. 네네. 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판단은 그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 말하자면 당시에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네, 네. 라는 면,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네.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모습은 네. 조국 장관을 통해서 애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한다. 네. 이제 이런 구상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후보자가 네. 자기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요로를 통해서 속인 거, 대통령을 속인 거. 대통령을 그게 이제, 속였다. 예, 주요하지 않았나. 네, 대통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걔 속은 놈이 등신이지 뭐 다른 얘기가 뭘 필요 있습니까? 자기 부하한테 속은 거 아니야. 자기가 후회했으면 내치면 되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왜 그걸 내치지 않아? 그러니까 무능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능한 것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윤석열이 사표를 쓰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협박에 농락당합니다. 문재인이.
지금 그 얘기가 아주 웃기기도 하고, 아유, 저런 등신이 있나. 7분이도 아니고 저거 뭐야. 그냥 윤석열 들어오라 그랬어. 사표 쓴다 그랬으니까 써라. 딱 내고 종이 한 장 주고 사표 써.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자기가 사표 쓴다 그랬거든, 윤석열이. 협박하느라고. 그래 써. 청와대로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민정수석, 그때 김조원 씨였는데, 민정수석 민정수석한테 사표 쓰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그러면 좋아. 그럼 써. 민정수석 딱 놓고 사표 써. 그럼 되잖아. 쓴다 그랬다며. 써. 그럼 끝나는 건데, 왜 그걸 못하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얘기 들었었나? 하여튼, 요번에 최강욱이 증언하는 통해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됐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불러다 청와대로 불러.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부르면 쫄을 거 아니야. 그러면 쫄릴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써, 지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써.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아유, 참나. 자, 봅시다. 이거 좀 비인데요. 7분 정도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네. 이제 법무장관으로 이제 내정된 상황에서 네. 조국 수사가 이제 시작됐죠.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조원 수석이 이제 와서 근무하고 오게 된 있었죠.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떠났고, 네. 그다음에 후임 민정수석으로 이제 왔으면 네. 그분하고는 당연히 뭐 인사라도 하고 앞으로 하여튼 뭐 네. 업무상 잘 저기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기관 간의 그렇죠. 관계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임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날, 네. 아마 제 기억에는 99년 9월 7일쯤인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때 제가 뭔가 또 민정수석이 추가 사실 확인을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열심히 파악을 해서 민정수석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전화를 한 거죠, 밤에. 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격앙이 되셨더라고. 김조원 수석이. 예, 네. 내가 이 친구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조원 수석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으니 언론이 어떻게든 그 막 쏟아내는 보도를 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시간을 하다가는 네. 제대로 된 어떤 정책 수행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중간에 접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은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된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윤석열 판단. 총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본인은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 어찌 보면 그 총장이 저돌적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거두지 않고 있었던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거의 뭐 생전 처음 전화를 받은 거죠. 네.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음. 저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거의 이렇게 책망하듯이 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걸 지금 결정을 안 하고 네. 장관을 지금 그만 저기 낙마를 시켜야지 네. 계속 두는 거냐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도 어이가 없죠. 네. 연배로도 위고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사전에 소통이나 무슨 교감이 있던 대상 같으면 네. 일종의 이제 친분이나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상태라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생전 처음 그 문제에 관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인지 알고 지금 네. 이 얘기를 경고망동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예.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 의도가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거였다고 봤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수석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네, 네, 네.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꼭 그렇기만 하겠냐.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네, 네. 공무원이 감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한다. 네. 다만 지 특유의 속성상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이니 네. 오버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저하고 약간 논쟁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거나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네. 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내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그러니까 끊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표내겠다. 이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여러 차례 네. 그다음에 이만큼 이 정도 했으면 네. 단념해야지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조국 수사를 했으면 네.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해야지. 그렇죠. 그게 마땅하지. 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냐라고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낸 거네요. 임명하려고 하나기보다 아직까지도 철회 안 하고 왜, 있는 철회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그만큼 해서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네. 이런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신중한 분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할 분이 아닌데 네. 그날 제 전화를 받고서는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네. 일요일 오전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주요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네. 일종의 당정청 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려고 아마 네. 나를 잡으신 모양인데 이제 내가 내일 좀 일찍 올라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상황을. 그래서 꼭 그러셔야 된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모여서 그 논의하시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시였다고 하면 민정수석은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쯤 전에 올라갔겠죠. 가서 이제 그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 전날 밤의 윤석열 상황을 총장의 전화에 대해서 네. 보고를 드린 거군요.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은 그분이 이렇게 화가 나시면 너무나 경우 없는 일이거나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 표정. 대통령이 굳어지면서 음. 그냥 딱 한마디로 그러면 사표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참석한 분들하고 이후에 이제 그 회의석상에 그 얘기가 공유가 되고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정무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건 도전이다. 도전이고 일종의 또 학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구나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9월 9일 날이 월요일이었을 거고 그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장관 네. 임명을.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전부터 이제 어떤 그 욕망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다가 네. 내가 검찰총장으로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아. 걸 확고하게 결심을 한 게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는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표를 네. 내라. 네. 낸다고 했으니 제출해라 그러면 네. 내가 받으러 가겠다. 그런 상황이었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제 그 회의가 분위기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건 모르는 상태에서 월요일 날 네.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고 우리 민정수석실 자체 회의를 하는데 네. 그때 수석께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사표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왔냐 네. 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따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쩌고 해서 네. 제가 야 그거 낸다고 소리소리 질렀다며 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랬더니 네. 수석이 아니 따로 얘기하지 마 여기서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냥 격분해서 그런 거지 네. 뭐 진심으로 꼭 뭐 사직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한다 네. 완전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자기 무슨 조금 기분 비이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자리이며 위치이며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빨리 받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석도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네. 이제 그거를 뭐 안 쓰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무슨 볼펜 주어가지고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